자식에게 부모는 지갑일까요? 아니면 짐짝일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넣어주며 뼈 빠지게 키웠는데 돌아온 건 빈털터리 통장과 냉대뿐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독서를 빌려 껍데기뿐인 효도 대신 진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자식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90분 동안 이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 같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여기 70대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비린내 나는 돈이라며 손가락질 받을까봐 아들들은 최고급 메이크업만 입히고 고액 과외까지 시켜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지만 번듯하게 자란 아들들을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큰아들이 장가갈 때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30평 아파트를 팔아 신혼집을 해줬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100평짜리 집 사줄게. 우리랑 같이 살자. 큰아들의 그 달콤한 말 한마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보증금 500의 월세, 30짜리 단칸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할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비야,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애들 학원비 대느라 마이너스 통장 써요. 어머님, 보험 들어둔 거 없으세요? 왜 준비도 안 해두셨어요? 큰아들은 전화를 바꿔받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엄마, 형한테 다 해줘 놓고 왜 나한테 그래? 형한테 달라고 해.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차가운 단칸방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상전을 키웠구나. 내 살점 떼어주고 내 피 뽑아주며 키웠더니 이제 나를 헌신짝 취급하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정도만 다를 뿐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것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우리는 자식을 타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나와는 다른 욕망을 가진 지극히 이기적인 타인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헌신하면 할수록 무의식 중에 채권자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썼는데
내 청춘을 너한테 다 바쳤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 혹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뿐인 통장, 망가진 몸, 그리고 왜 더 안 해줘? 라는 자식의 원망뿐입니다. 헌신의 대가는 효도가 아닙니다. 슬프게도 헌신의 대가는 대부분 무시와 외면입니다. 이 차가운 진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고독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몸을 밀착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하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며 찌르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며 가시를 세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식 집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합가를 꿈꿉니다. 손주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오순도순 살아야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친 짓이다.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이다. 자식과 같이 사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무급가사 도우미이자 눈칫밥 먹는 얹혀 사는 노인이 됩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에도 눈치가 보이고 며느리나 사위가 퇴근해서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이게 행복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감옥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능력은 자식과 잘 지내는 능력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 즉 고독력입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완벽하게 남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자식은 제 짝을 만나 제 새끼 키우느라 부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가듯 자식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빈 둥지를 지키며 울지 마십시오. 이제 그 둥지를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여러분만의 낙원으로 꾸며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겁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서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줬습니다. 세금 아낀다고 미리 아파트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세속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자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1억을 주면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처음엔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금세 2억을 원하고 3억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발길을 끊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늙은 부모의 권위는 인품이 아니라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손에 돈이 쥐어져 있어야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여러분을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쌍한 부모가 되지만 돈이 있으면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100억대 자산가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줍니다. 며느리가 오면 이거 가서 옷이나 한 벌 사 입어라 하며 100만 원을 줍니다. 손주가 오면 학원비 보태라 하며 또 줍니다. 단 큰 목돈이나 재산은 절대로 미리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법대로 나눠 가져라. 이것이 그분의 원칙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주말마다 자식들이 서로 오겠다고 난리입니다. 부모님 생신이면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아프시다고 하면 죽을 써서 달려옵니다. 물론 그 효도가 100% 순수한 마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산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덕분에 어르신은 외롭지 않고 대접받으며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 죽고 나면 세금 많이 나온다는 자식들 꼬임에 넘어가 미리 재산을 넘겨준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등기 넘어가는 순간 찬밥 신세가 됩니다. 요양원에 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살고 있는 집마저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폐륜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갑을 여는 순간 입은 닫히게 된다.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자식이 예뻐서 혹은 불쌍해서 돈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걸 사드세요. 좋은 옷을 입으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 아프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 그게 자식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당당하게 살다 간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하나둘 떠나갑니다. 어떤 친구는 저 세상으로 먼저 가고, 어떤 친구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어떤 친구는 손주 봐주느라 바빠서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다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나 이러다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동창회다 뭐다 잘만 다니는데 나만 왕따인가?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안 맞는 사람 비위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즐겁던가요? 아니면 더 공허하던가요? 가보면 뻔합니다. 누구는 우리 사위가 이번에 벤츠를 뽑아줬네, 우리 아들이 강남에 병원을 개업했네 하며 자식 자랑하기 바쁘고, 누구는 며느리가 해온 반찬이 맛이 없네 하며 흉보기 바쁩니다. 그 틈에 껴서 아이고 좋겠네, 맞장구 쳐주고 돌아오는 길 입안이 씁쓸하지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독서를 날렸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에너지가 가장 낭비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상사 눈치 보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시댁 눈치 보고, 자식 낳아서는 자식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까지 친구 눈치, 동창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 가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내 아픔을 약점 삼아 씹어대는 친구, 술 마실 때만 찾는 친구 전화번호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초를 뽑아낸 정원처럼 여러분의 시간은 더 향기롭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100명이 아니라 단 1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1명조차 없다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벗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썼던 돈과 시간으로 나를 위해 맛있는 차 한 잔을 끓이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십시오. 그 고요한 평화가 왁자지껄한 동창회보다 100배는 더 값집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중 제1원칙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파스 하나 붙이면 낫겠지. 이가 흔들리는데 치과 가면 돈 10만 원 깨지니까 참자.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퍼줍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덜컥 병이나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짝이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라도 부모 똥오줌 받아내고 병원비 대다 보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이고 사위 눈치 보이고 나중엔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던 노후입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 줄 돈으로 비싼 영양제 사드십시오. 헬스장 끊어서 운동하십시오. 이가 아프면 당장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십시오. 늙어서 무슨 호강이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며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벌어주는 셈입니다. 제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300억도 자식의 성공도 명예도 다 휴지 조각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동네 한 바퀴라도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만큼 보답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료함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 묻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이고 고독은 나 혼자라서 즐거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넘어 고독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신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식 밥 차려주느라 못했던 취미 생활 지금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꽃을 심어도 좋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혼자서 식당 가서 맛있는 밥 사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영화관 가서 팝콘 먹는 걸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남들 시선 아무도 여러분 안 쳐다봅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이, 성공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식의 불행을 나이, 불행으로 끌어안지 마십시오. 그저 한 발짝 뒤에서 그래, 잘 사는구나 하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쇼펜하우어의 독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찔리고 아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서글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자식들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자식에서 나 자신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아프면 병원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그게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지금 소리내어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다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니어 라이프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 내려놓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